회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부처빔 성과 떨어지신 일 당일인데요. 저는 요번에는 부처빔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왜냐면 그게 이제 이미 5월 1일 날 근로자의 빔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눌림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빔과 같은 그런 하락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은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보면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면 여전히 이 리테스트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받고 오른 거에 대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선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여기에서 일단 놀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되게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 도미넌스가 너무 높다, 이게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트가 당장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대다수는 알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미넌스가 오르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고통일 수 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떨어지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알트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좀 버텨주고,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구간이 마지막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지면서 알트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은 보면은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알트가 좀 더 빠지는 그런 형태가 펼쳐지면서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진짜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유동성이 있어야 가격이 오른다는 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 코인은 항상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때도 보면은 2020년 때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 기억을 하실 텐데,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진짜 안 돌아왔어요. 2020년 뭐 10월, 11월 이럴 때도 안 돌아오고, 오히려 한국은 그때 당시에 막 역푸가 뜨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역푸 뜨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안 했을 텐데, 그 블로그에다가 이거 해외 거래소 무조건 보내놔야 된다. 나중에 뭐 환율도 그때 당시 저점이었고요. 그때 당시 1190원인가 막 8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환율도 앞으로 오를 거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도 오르면 이거 이 두 가지를 모두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가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환율이란 부분은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도 많이 낮아졌고, 이게 장기적으로 역프까지 아마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뭐 하면서 부정적으로 들리고,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볼 시기예요. 지금은 왜? 내 알트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 도미넌스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알트장 오는데, 내가 이 과정에서 너무 기뻤다, 알트가 떨어져서 더 잡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를 하는 게 맞지만, 아닌 분들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하락폭이 완전 달라요. 이럴 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항상 이 리스크라는 거를 관리를 하게 되면 항상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상승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고, 그 다음에 홀드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솔드 혹은 셀 파는 사람들이 이제 큰 수익을 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코인을 올 때마다 무슨 10배, 그 다음 뭐 100배, 50배, 30배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오면서, 이 조그만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런 과정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한참 올라서. 이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은 결국 그냥 박스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냥 여기를 계속 횡보하면서 천천히 갈 거다. 그리고 천천히 가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점이 더 높아지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5월, 6월, 7월 이렇게까지 횡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에서.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회복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도미넌스 그 과정에서 오른다고 했을 때도 알트가 좀 안 좋아도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낮출 수 있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고점은, 비트코인의 고점을 보시면 도미넌스가 몇 퍼센트였느냐 봤을 때 2018년도 이때 1월 달에 알트 고점이었거든요. 비트코인도 거의 12월 말에 고점이었는데, 이때 보면은 얘가 30%대까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항상 알트장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고점을 설정했을 때는 항상 35%가 사이클 고점, 그 다음에 부처빔이 나오기 전에 알트들이 떨어질 때도
거의 한 39% 그리고 여기도 39%, 그쵸? 이렇게 펼쳐진다.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30%에서 40% 초반까지가 알트의 고점이 나올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요. 그쵸? 이 비트코인의 저점이 나온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도미넌스가 계속 우상향이죠. 그쵸? 그럼 이건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시총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흡성대법 같은 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들어왔던 상승장 고점 부근 있죠.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고점을 찍어놓고 급격하게 떨어져요. 자, 그럼 이 시기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느냐? 그럼 떨어질 때 내가 알트 사면 되죠 하는데 그때 되면 막상 못 사요. 왜 못 사냐? 하루에 막 20%가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20%가 올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 20%가 된 기간에 내가 돌파 매수나 혹은 추격매 살 수 있느냐? 아니죠. 올랐다가 살짝 떨어뜨렸다가 마감 칠 때 되면 다시 또 20% 올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운전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50%가 나잖아요, 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자,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이 10%가 5일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가면요. 그쵸?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가면 한 5일 만에 이 마이너스 50%가 회복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트장에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저점을 잡을 수가 없으므로 그냥 일반적인 매수는 비트코인을 샀다가 도미넌스가 오르는 기간에 점점 서서히 알트로 바꿔주는 게 국룰인데 내가 정말 수익률 극대화하고 싶고 장투를 해서 오랫동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근데 이 기간의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10배니 뭐 20배니 이런 것들을 노릴 수가 있는 거지. 이 정도는 벌고 싶은데 뭐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도 내가 못 버티겠다 하면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권해드리는 거는 고통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가 제 요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관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알트를 해도 되지만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 맞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좀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제가 계속 강조드렸으니까요. 비트코인 들고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을. 그렇죠? 비트코인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나는 진짜 알트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올해는 내가 무조건 알트를 20볼 거다 하면은 뭐 알트를 조금씩 사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다 쏙 빼먹고 결론만 자꾸 가져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 언제 알트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를 전혀 듣지 않고 뒤에 부분의 결과만 쏙 듣고 가져가니까 결국 나중에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미넌스 올라가면 항상 이런 구간이 생긴다. 그쵸? 근데 이 구간이 오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때도 진짜 제가 신기했던 게 이때도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월 4일 뭐 3일 이전에서 이때부터 2020년 11월에서 12월부터인데 이게 진짜 되게 재밌었던 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17년이나 이런 사례를 보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알트장 올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상 요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안 온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뭐 ETF 때문에 비트코인만 갈 거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일리 있어요. 그때도 이때 가격이 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러면서 한국인들 그 비트코인 잡기 싫어하는 한국인들조차도 비트코인 거래대금 1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인들은 다 떨어지고 이더리움 뭐 비트 형제 이런 거 싹 다 떨어지고 비트코인만 오르는 그 시절이 오면서 도미넌스가 완전히 급등하면서 이 꼭지를 찍은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메이저 알트들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빙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 하시면 올 비트코인 갔다가 혹은 뭐 올 현금 있다가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 내가 현실적으로 모든 움직임을 다 발라먹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 짜야 될지 대충 계산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고점을 못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부터 이거는 나의 알트장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트를 좀 모아가야겠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난 이거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못 참겠다 하면 비트코인 위주로
들고 있던지 아니면 뭐 진짜 현금을 진짜 내가 못 버티겠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놓던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어쨌든 그런 전략들을 할 때 리스크를 내가 덜 가져가면 리턴도 그만큼 적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리턴은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고 싶다는 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할 때마다 정말 좀 기대는 돼요. 정말 알트장이 얼마나 오려고 그러지? 시총도 보면은 진짜 얘가 원래 이런 자리에서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왜? 여기가 고점이었으니까. 왜냐면 토탈도 이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알트가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갱신을 못한 건데 뭐 토탈2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자리까지는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지도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알트는 근데 항상 비트보다 더 괴랄할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올릴 수 있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율을 생각해보면 항상 여러분들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평단, 수익률, 개수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럼 내가 이런 지점들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 알트가 좀 재미없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수건자는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 자 비트코인의 저점은 이때보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가격보다 보면은 2023년 9월이나 10월 달에 저점을 계속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AI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 뭐 아비트럼이나 이더 계열 애들을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진짜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5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보면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쐐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고통이 끝나니까 어느 시점에 끝날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천천히 매수를 해야 되는 전략을 세우되 그게 끝나게 되면 저점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이거 보지 말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구나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를 알고 천천히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게 올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이 과정들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환율도 일단 좀 잘 방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계속 버티면서 있다 보면 이렇게 하면 빔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도미넌스 올라가듯이 도미넌스도 이런 식으로 버티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가는 또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에 저항 걸리면서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좀 비리비리하고 있고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돈을 풀고 있지만 지금 어제 파월 뭐 얘기하는 것도 보고 하면은 좀 느려질 것 같다 이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리 동결이 길어져야 됩니다. 동결이 길어져야 돼요. 자, 2023년에 우리 막 돈 없다 그랬는데 보시면 이때 좀 찍잖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이건 A 버블이 터져서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의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요. S&P 회복하고 나스닥도 고점 찍고 막 그러는데 왜 비트코인만 비리비리하냐. 이건 다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2023년 6월, 뭐 9월 요 장세에도 했거든요. 3월, 6월, 9월 이때도 아니 나스닥은 혼자 가는데 왜 비트코인 얘는 더 리스크가 있으면서 오히려 떨어지기만 하고 막 알트들 왜 이러냐 막 이랬다가 나중에 한 방에 돌려봤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당시 시장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게 이 타이밍을 내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는 맨날 보다가 나중에는 코인을 안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시장을 계속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뭐 7월까지 넉넉하게 뭐 6월까지도 괜찮아요. 좀 넉넉하게 기다린다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피로에 있지 마시고 적당히 뭐 쉰 것도 필요하고 휴식도 하되 시장을 절대 떠나지 마셔라.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이런 횡보가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장세였어요. 그리고 좀 눌림이 있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장세였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개미들이 떨어져 나오고 특히 한국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냄비 성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잖아요. 당장 빠르게 올려주는 것만 좋아하고 빨리빨리 항상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상승이라는 것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식히는 기간이 있고 상승이 있고 식히는 게 이게 항상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한국 개미들은 못 버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저는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서서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블랙록의 ETF와 그레이스케일 GBTC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막 커밍아웃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되게 막 좋게 받아들였는데 똑같은 재료인데 지금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중에 언제 오냐면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샀기 때문에 오르는구나라고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료들이 뜬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 결국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처음에 뱅가드 신임 CEO 임명 예상하는 이 블랙록 투자 총괄이 있는데 얘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파일링 작업을 주도한 인물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뱅가드 CEO였던 팀 버클리는 현물 ETF 제공할 계획이 없고 장기 포트폴리오에 속하지도 않고 가치 자동 수단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제 들어오는 애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CEO가 비트코인 55,000에서 7만 구간에 갇혀있다. 횡보다. 횡보입니다. 횡보예요. 근데 이게 그냥 쭉 길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비트코인이 이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고통이라 그랬는데 알트도 막 떨어지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점 갱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비트는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해보면 이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해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죠. 지나고 나면 이렇게 박스권이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고 보면 박스권이 되고. 이게 끝나고 오르고 끝나고 오르고 끝나고 오르고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의 박스권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매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들어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또 다를 예정이라면 여러분들 반복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통스럽다 하시면 오늘이 가장 싼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말대로 하락장이다, 하락장 시작이다 라고 하면 오늘이 제일 싼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청산하고 손절을 좀 하더라도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보고 왔다면 상승장을 내가 노리고 왔다면 그러면 지난 사이클들을 참고했을 때 지금의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고 이 횡보는 정말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월 중순이고요. 6월 7월까지 잘 버텨주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시고요. 부처님 얻기를 기도하면서 그럼 안녕.